오늘 전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윈 선생님인데요.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유명한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21세기에 다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미국은 대통령 한 번 하면 다시 출마를 못하게 돼 있지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느냐 하는 설문이었어요. 이 양반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경제가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경제를 가장 잘 다스렸던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가 컸나 봐요. 이 양반 다 아시잖아요. 저 임기 중에 이렇게 고생도 좀 하셨잖아요. 그랬거나 말거나 아마 미국 근대 역사에 이 양반만큼 경제를 확실하게 세워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음 이 양반이 그 후보 시절에 저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시절인데 왜 우리 TV를 보면서는 뭐까지 거 못할 말 없잖아요. 웬만한 거 다 예언하고 다 하는데 제가 한 사람한테 TV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제가 대통령 되면 난 그냥 한국 간다. 아이고. 왜 그랬냐면 그때 아켄서 그 남부에 있는 작은 주의 주지사 출신인데 TV에 나왔는데 남부 사투리를 찍찍 쓰는 게 너무 촌스러워 보여가지고요. 제 눈엔 야, 제가 대통령 되면 이랬는데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 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의 참모들이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저게 바보들아, 결국은 경제 아니냐. 이걸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 하는 걸로 해서 호감을 얻고 대통령이 되더군요. 예. 나라님들이 전부 다 약속하시는 게 경제 살리겠다는 약속을 다 하십니다. 어느 대통령님이나 다 하시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예외를 한두 분 빼놓고는 경제 제대로 살려놓으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게 경제가 그렇게 힘든 건가 봐요. 여러분도 매일 그런 일로 고생들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예, 한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미국의 회사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줄줄이 다른 회사들이 넘어지더니 졸지에 미국 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경제학자들이 설마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런 정도는 알았겠죠. 다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엮여서 한꺼번에 무너지려고 그러는 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경제학계는 모이기만 하면 경제학이 뭐가 잘못된 거냐? 자성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던 한 4년 전인가 미국 경제학회 연례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그나마 무슨 결론이랍시고 하나 내놓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미국 경제학회가 결론이랍시고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 듣다가 다른 학문이 그런 얘기하면 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런데 경제학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놈의 학문인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저는 뭐 사실 경제학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대학 때 경제학 전공하셨으면 아니면 경제학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죠?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동물,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동물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 동물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학문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결정을 내리실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신다는 전제하에 경제학자들이 경제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합리적이십니까? 악착같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시잖아요. 경제학은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학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경제학은 이 동물의 본성, 행동, 심리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경제학은 그냥 인간 숫자만 세는 학문이었습니다. 소비자, 몇 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통해서 드디어 경제학이 이제는 인간을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이놈의 동물은 어떻게 생겨먹은 동물이 개성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언제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겠다. 예, 지금 세상의 학문 중에 예측 제일 못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일까요? 경제학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실제로 예측한 거 다 꺼내놓고 얼마나 맞았나를 하면 아마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될 겁니다. 다만 가끔 맞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더 험하게 얘기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해서 하는 경제 중에 성공하는 경제가 거의 없다는 건 다 아시죠? 이게 왜 성공을 못할까? 이 동물이 무슨 짓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영어를 우리가 에코노믹스라고 하잖아요.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문, 에콜로지, 이게 생태학인데요. 요 에코랑 같은 말입니다. 원래 집이라는, 홈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데요. 제 생각에 아마 우리 둘이 형제였나 봐요. 그 옛날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다가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형님은 그동안 부자로 사셨는데 저는 손가락 빨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듣자 하니 형님이 저를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제학이 드디어 생태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태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생물학의 범주를 얘기한다 그러면 될 겁니다. 불과 한 10,0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동물입니다. 남성들은 수렵, 사냥을 하러 다녔고요. 여성들은 집 주변에 있는 채소나 견과류 이런 걸 채집하고 살았습니다. 사냥은 남성의 행동인데요. 남성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꼭 남자가 하라라고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사슴 쫓아가다가 보니까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데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낚시해 보셔도 아시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집에서 이게 또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올 줄도 모르는 이 남정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 주변에서 늘상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채집해서 일단 채식으로라도 저녁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집 주변에서 늘상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쌀인문 열고 나가면 달래냉이 쓴바귀가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저를 따가세요 이러고 기다려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식물은 늘 철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쑥이 언제 올라오고 버찌가 언제 있고 뭐 다 다른 겁니다. 이걸 여성들은 늘 관찰해야 합니다. 그냥
철 지나는 걸 전혀 모르고 앉아있다가 쑥 먹고 싶어? 나갔는데 쑥철 지나가 버리면 못하는 거죠. 못 캐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치셔가지고 이렇게 모래다 풀어놓으면 그렇게 객없이 동네 마실을 다닙니다. 쑥은 어디 있나, 뭔 어디 있나. 이게 우리의 유전자 안에 거의 프로그램되어 있는 행동의 차이입니다.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별로 대단한 연구는 아니지만요. 이런 연구 결과 모르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분야 부서 사람들은 그냥 소비자 이러고 전략 세워야 되는데 만일 이런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세련된, 그만큼 더 세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적어도 몰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남성과 여성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를 알고 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이 진화심리학을 만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더 좋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생물학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학은, 경영학은 어쩐지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 눈에는 종종 좀 지나치게 직관적이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경제학 하는 동료들 이러고 보니까 뭐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놓더라고요. 뭐 동향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데이터 갖다가 막 끼워 맞춰보고 다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은데, 경영학은 뭐 한술 더 떠요. 그 우리나라 출신의 유럽의 유명한 경영대학의 교수님이 얘기한 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그 히트를 친 게 블루오션입니다. 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블루오션을 개척해라. 저 처음에 블루오션 얘기 딱 나왔을 때 좀 뭐 경영학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 구석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제가 그린 오션이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블루여야 되느냐를 자연과학자 입장에서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영학자는 그냥 블루라는 색깔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지만, 근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느 날부터 그린 오션이 또 나오더라고요. 특허 걸어 놓을 걸. 그래서 요즘 제가 핑크 오션을 밀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어느 날 핑크 오션이 또 뜨면 전 또 세계적인 경영학자 반열에 이제 그냥 농담이고요. 왠지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왠지 직관적으로 많이 하는 학문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직관을 버리자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 직관에다가 자연과학의 객관을 보태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세밀해지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학문이 만나야 되는 시대가 온 거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인간의 뇌가 그냥 두루뭉술 종합 컴퓨터인 줄 알았습니다. 한 1.4kg 정도 되는 물컹물컹한, 정말 뇌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주고 결론 내주는 그런 하여간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이런 학문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뇌는 머줄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 부분 따로 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담당하는 기능이 다 다르고요. 이런 머줄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큰 칼 하나로 과일도 깎아먹고 채소도 자르고 회도 쳐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다는 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다 달리 분화된 그게 바로 뇌라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경영학자가 이제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 물건 팔면 사람들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느냐를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면 그냥
저 제품이 왜 잘 팔려야 되는 거야? 옆에서 구시렁거리는데 잘 팔리는 겁니다. 이제 학문이 만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다윈의 진화학을 우리가 좀 이제는 이해해야 될 때가 온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이 다윈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윈 선생님 탄생하신 지 200주년이었고요. 다윈의 그 저서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150주년이었습니다. 150, 200 이렇게 큰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 해를 다윈의 해라 그러고 저의 연말에 어떤 외국인이 쓴 글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 하루도 다윈에 관한 행사가 벌어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다 다윈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그저 입자로만 보고 숫자만 세던 예전의 경제학을 이제 그래서 뉴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입자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학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 이 하나하나가 입자가 아니라 아무런 개성도 없는 입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개성 충만한 기가 막힌 동물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윈 경제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면서 저 친구 경제학자도 아닌데 지가 뭐 저렇게 단언컨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나. 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그 세계 유수의 대학들의 경제학과 홈페이지를 좀 몇 군데 방문해 보십시오. 스탠퍼드, 시카고, 뭐 하버드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임 교수들, 최근 몇 년 동안에 교수가 된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 neuroeconomics, 신경경제학, evolutionary economics, 진화경제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10년 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는 학교 매거진에, 하버드 매거진에 우리는 진화경제학으로 가겠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뭐 그렇게 우스운 곳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 전체가 진화경제학으로 방향 전환했다라고 선언할 때는 이거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분야가 경제학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학 박사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학 박사님 중에 진화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다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손 안에 5명이 안 됩니다. 세계 경제학계가 이제 진화경제학을 한다는데 대한민국 경제학계에는 진화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자, 다윈에 대해서 난 아는 게 전혀 없다. 그래도 적자생존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다윈의 이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라 적자생존인데 이게 적자생존이라는 말의 원래 영어 표현은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서 최상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면 그냥 적당히 적자생존이 아니라 최적자생존이래야 맞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적응을 잘한 자 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다윈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다윈의 이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되게 적극적이었던 허버트 스펜서가 만들어가지고 Survival of the fittest 하고 강연을 하는데 다윈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다 쓰셨어요. 근데 실수하신 겁니다. Survival of the fitter라고 비교급을 쓰셨어야 하는 겁니다. 다윈 선생님 말년에 당신이 실수했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빼버리려고 하고 스펜서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달라고 했는데 스펜서는 이걸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던 때기 때문에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짜 1등 한 사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 한 사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 한 사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 한 사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윈 선생님이 우리에게 생존 경쟁을 얘기하셨습니다. 생존 경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을 원하는 존재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다윈 선생님이 반드시 남을 죽이고 남 피 빨아라 라고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이상하게 다윈의 이론은 그냥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쟁 일변도로만 이해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참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그게 어쩌면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그 최상급 표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에게 자연계의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성공 사례를 꼽아라.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그냥 서슴없이 이걸 꼽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자기의 꽃가루를 다른 데 옮기기 위해서 곤충에게 꿀까지 줘가면서 꽃가루를 옮겨달라고 한 이 공생계약, 서로 손을 잡고 한 이 계약, 이게 가장 화려한 성공 사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연계의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이 누구냐? 고래, 코끼리?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극히 동물스러우십니다. 지가 동물이라서 동물밖에 생각 못하는 거고요. 동물의 무게를, 이 세상 모든 동물의 무게를 다 합쳐도 모든 식물의 무게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고 앉아 있지만 나무들이 볼 때는 어떤 놈이 와서 또 간지럼 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식물이 성공한 그 중에 동물들이 그 식물 숲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식물이 숫자로 가장 성공한 곤충과 서로 만나기만 하면 목 비틀어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손을 잡은 건데 이걸 뻔히 보면서도 왜 우리는 이거의 중요함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 저는 이게 참 평생 학문을 하면서 제일 큰 질문이었습니다.